화면 속 숫자를 보며 깨닫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제 통장은 고통스러울 만큼 느린 속도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걸요. 마치 계속 빨라지는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기분입니다.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도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니까요. 도시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번영의 법칙이 우리의 동의나 지식도 없이 조용히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에 말이죠. 이건 단순히 일시적인 시장 하락이 아닙니다. 생존 비용이 노동의 가치를 빠르게 앞지르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화번호만큼이나 긴 집값을 멍하니 바라보는 청년들을 봅니다. 평생을 모아도 방 한 칸조차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걸 깨닫고 있죠. 중년층은 치솟는 자녀 교육비와 실질적인 안전망도 없는 공포스런 노후 사이에서 숨 막히게 짓눌리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낸 어르신들조차 식료품점에서 동전을 세고 계십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분들의 피땀 어린 연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도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장은 사라지고 필수품 가격은 끝없이 치솟는 희귀하고도 독성 강한 경제 칵테일 말입니다. 예전에는 경기가 식으면 물가라도 안정되거나 떨어졌지만 지금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두 가지 최악의 상황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를 걸으며 가격표가 바뀐 걸 확인합니다. 하지만 손에 든 제품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지죠. 이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더군요. 기업들이 이윤을 지키려고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양만 슬쩍 줄이는 기만적인 관행이죠. 불과 몇 년 사이에 장바구니 물가는 거의 2배가 됐는데 카트는 더 비어 보이고 주방 찬장을 채우기는 점점 더 힘겨워집니다. 이건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오는 재난이 아닙니다. 예산을 맞추려 애쓰는 모든 시민들의 조용한 불안감을 통해 서서히 다가오는 재앙이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우편함에 꽂힌 공과금 고지서와 월세 청구서는 전혀 다른 훨씬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 같은 고정 지출이 월급의 더 많은 부분을 잡아먹고 삶을 즐길 여유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잔치상이나 차릴 돈으로 이제 겨우 간단한 한 끼를 해결할 때마다 이 시스템의 실패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던 사회적 계약은 너덜너덜해졌고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버림받은 듯한 극도의 취약함을 느낍니다. 통계나 정부 보고서는 난방비와 아이들 먹일 건강한 식재료 사이에서 고민하는 날 것 그대로의 인간적 고통을 가려버리곤 합니다. 화폐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시대라 돈을 저축하는 게 마치 손안에 물을 가둬두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결핍과 불확실성의 풍경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앞길은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안개에 가려져 있습니다. 연봉 인상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억납니다. 아주 적은 퍼센트였지만 승리한 기분이었죠. 치솟는 달걀값과 비교해 보기 전까지는요. 통장 숫자는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 구매력은 매일 떨어지는 상황. 참 잔인한 심리적 속임수 같습니다. 명목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저는 소박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기 전 하나하나 가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가늠하는 진짜 척도는 실질 임금인데 지금 그 가치는 공포스러울 만큼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버는 돈과 생존에 필요한 돈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빈틈을 고금리 빚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신용카드와 단기대출 광고가 보입니다. 잠깐의 안식을 약속하지만 결국 평생 갚아야 할 금융의 굴레로 끝나기 일쑤죠. 한때 경제의 배경 지식 정도였던 금리가 이제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모든 젊은이들의 희망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집을 산 사람들은 이제 2배로 뛴 대출 이자를 마주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치솟는 운영비와 줄어드는 소비 사이의 간극을 버티지 못한 거죠. 제가 아침마다 들르던 단골 커피숍은 이제 어둡고 텅 빈 공간이 되었고 창문엔 임대 문의 종이만 붙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보고서 속 차가운 통계가 아닙니다. 더 이상 문을 열지 않는 가게들이 있는 거리의 정적, 바로 그 자체입니다.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필요하다지만 노동자들의 생계까지 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할 때면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다음 희생양은 누가 될지 모두가 불안해하는 거죠. 일부 기업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는데 정작 그 가치를 만든 노동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말을 듣습니다. 불평등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부는 위로 올라가고 위험은 우리에게 떠넘겨지는 이 현실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이라는 꿈이 어쩌면 인류의 긴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예외적인 순간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차를 사고 집을 갖고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이제는 소수의 엘리트만 누리는 사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재정적 압박이 주는 심리적 타격은 엄청납니다. 사회는 점점 더 화가 나 있고 지쳐 있으며 깊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모습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태도에서도 그게 보입니다. 단지 존재하기 위해 버티는 스트레스에서 오는 집단적인 짜증이죠. 우리는 지금 안전밸브도 없는 압력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왜곡된 경제의 무게를 못 이겨 무언가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죠. 번쩍이는 고층 아파트들을 지나치며 궁금해집니다. 내 친구 중 저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고요. 우리는 삶에서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결혼도, 아이도, 내 집 마련의 희망도 내려놓고 있죠. N4라는 단어는 우리의 집단적 항복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를 때마다 포기해야 할 목록도 함께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완전히 절망적으로 멀어졌기에 차라리 작고 순간적인 사치에 에너지를 쏟는 친구들을 봅니다. 월세는 제가 노동의 대가를 맛보기도 전에 월급의 심장을 파먹어버리고 제게는 시간의 부스러기만 남겨둡니다.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한 사다리는 이제 수직으로 된 유리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속은 훤히 들여다 보이지만 결코 넘어갈 희망은 없는 그런 벽으로 말이죠. 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창고에 가까운 공간에 살고 있는데도 불만 켜놓고 사는데 등골이 휘는 돈이 들어갑니다. 친구의 결혼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진심 어린 기쁨과 함께 축의금 비용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묘하게 뒤섞이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의 겨울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모들의 통장 잔고가 아이 방보다 더 텅 비어버려서 요람마저 비어가는 현실이죠.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중 다수가 감당할 수 없는 일생일대의 금융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통계를 보면 소수만 번영하고 대다수는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의 현실이 보입니다. 호황기에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부가 몇 배로 불어났지만 가진 거라고는 노동력뿐인 우리는 철저히 뒤처졌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같은 거리를 공유하면서도 매일 완전히 다른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살아가는 두 개의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겨우 기름값이나 충당할 정도의 임금을 위해 시간과 싸우는 배달 기사님들의 눈에서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봅니다. 교육은 평등의 기회가 될 줄 알았지만 이제는 사회생활 내내 끌고 다녀야 할 무거운 빚의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는 시험 공부에 청춘을 다 바쳤지만 마주한 건 차갑고 포화 상태인데다 점점 자동화되어가는 취업 시장뿐이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힘들게 얻은 기술이나 열정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일자리라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입니다. 생산적으로 일한 대가가 이미 부유한 사람들의 주머니로 사라지는 걸 보면 도대체 생산성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집니다. 우리를 꿈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그저 소비의 도구로만 보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으려 헤매고 있습니다. 불황의 안개는 창밖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까지 파고들어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는 능력마저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앉아 가장 싼 메뉴를 고르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무언의 증거 같아서 씁쓸합니다. 우리는 이제 즐거움보다는 절대적인 필요를 따져 물건을 사는 이른바 방어적 소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취미나 여행 계획보다는 가스비나 전기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게 눈에 띕니다. 대화의 주제가 어디로 놀러 갈까에서 빚을 지지 않고 이번 겨울을 어떻게 버틸까로 바뀌었습니다. 30대 직장인들에게 직업적 전성기는 치솟는 식비와 교통비 걱정에 가려져 빛을 잃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가 있는 밥을 먹이려고 정작 본인 끼니는 거르는 부모들을 봅니다. 꼬박 한 달을 성실히 일해도 작은 가족의 기본 식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면 노동의 존엄성은 무너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을 더 가혹하게 때리는 역진세나 마찬가지인데 자산가들은 이 폭풍을 피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고독사 통계를 읽으며 깨닫습니다. 경제적 고립은 돈이 없어 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에게 결국 사회적 고립을 불러온다는 것을요.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의 여유조차 이제는 통장 잔고를 꼼꼼히 계산해봐야 누릴 수 있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편리함을 약속했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 통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구독료 폭탄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모이면 월급을 짓누르는 이 보이지 않는 구독료들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예고도 없이 오르는 대중교통 요금 때문에 출근하는 단순한 일상조차 처절한 절약 전쟁이 되었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인프라 비용이 비싸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먼지 구덩이에 남겨지고 있습니다. 낡아가는 주변 시설들을 보며 깨닫습니다. 우리가 한때 의지했던 공공 서비스들도 이 위기 속에서 쥐어짜이고 있다는 것을요. 의료와 교육의 질도 계급화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는 치솟는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어갑니다. 당신의 건강과 자녀의 잠재력이 태어날 때 부모의 지갑 두께로만 결정되는 미래가 올까봐 두렵습니다. 이건 우리가 약속받았던 능력 위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경제적 출발점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과거의 신분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경제 전망에서 희망의 불빛을 찾아보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가 고통받는 와중에도 그저 회복력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력은 덜 먹고 버티는 게 아닙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도 인간다운 삶을 지탱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옛날 교과서에나 나오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 침대 밑에 숨어있는 살아있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역설입니다. 경기는 침체하는데 필요한 물건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오르는 상황 말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걸 보면 마차는 이미 부서지고 있는데 도망가는 말만 잡으려 애쓰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런 고위급 정책들은 먼 곳의 천둥소리처럼 들리지만 결국 내 집을 덮치는 홍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인내하라는 말을 듣지만 냉장고는 비었고 월세는 밀려있는 상황에서 인내심을 갖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적당하고 좋았던 지난 수십 년간의 골디락스 경제는 이제 우리가 읽지 않는 역사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탈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버티기 위해 쏟는 정신적 에너지가 노동 그 자체만큼이나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위축되는 게 보입니다. 먼 미래는 생각하기에 너무 고통스러우니 당장 내일 하루만 보고 사는 겁니다. 만약을 위해 저축하라는 말은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이미 몇 년째 먹구름이 거치지 않고 비가 퍼붓고 있으니까요. 부채 통계를 보며 깨닫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젠가 갚아야 할 빚 문서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요. 가계부채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수준까지 치솟았고 우리 집은 이자와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의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매달 제 월급의 절반은 제 이름조차 모르는 은행으로 고스란히 이체되어 사라집니다. 제 인생인데도 마치 유령이 된 기분이에요. 손에 쥐어보기도 전에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돈을 벌려고 일하고 있으니까요. 사회보장과 신분 상승이라는 중산층의 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한 처절한 사투만 남았습니다. 요즘 엔잡이나 부업이 늘어나는 건 열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의 생존 수단일 뿐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직장 하나로 누렸던 삶의 수준을 우리는 두세 개의 직업을 가져야 겨우 흉내라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도한 노동은 우리의 시간과 건강, 인간관계까지 앗아가 버리고 결국 껍데기만 남은 삶을 살게 합니다. 구성원들이 당장의 생존 외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지쳐버린 사회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끊임없는 경제적 압박과 희망 없는 미래 탓에 사회를 지탱하던 유대감마저 닳고 닳아 얇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표지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한 세상을 가리키고 있네요. 자정이 넘은 시각 편의점에 들어가면 컵라면 하나로 가장 싼 위로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편의점 저녁이 흔해졌다는 건 더 이상 식당의 따뜻한 밥 한 끼를 감당할 여유조차 없는 중산층의 현실을 조용히 말해주는 거죠. 선택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이 척박한 경제 속에서 생존의 징표 같은 빨간색 할인 스티커만 찾아 헤매게 되더군요. 우리는 다시 수렵 채집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숲 대신 스마트폰 앱을 뒤지며 쿠폰과 반짝 세일을 사냥하러 다니는 거죠. 10원 한 푼까지 계산해야 하는 정신적 피로감이 너무 커서 창의적인 열정이나 장기적인 미래를 고민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웃집 창문 불빛이 늦도록 꺼지지 않는 걸 봅니다. 벌어지는 소득 격차를 메우려고 밤늦게까지 재택 부업을 하는 거겠죠. 휴식에 안식처여야 할 집이 일과가 절대 끝나지 않는 작은 공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과 개인 생활의 경계는 흐릿한 회색 웅덩이처럼 무너져 버렸고 우리는 늘 연결된 채 은근한 불안감 속에 갇혀 지냅니다. 진정한 휴식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곧 다가올 청구서와 결제 알림이라는 유령에 시달리니까요. 자유시간은 이제 사치품이 되어버렸어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됐죠.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걱정입니다. 청년들이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차서 허덕이고 있으니까요. 개인에게 무한한 이동과 노동을 강요하는 경제 구조 탓에 전통적인 가족의 지지 기반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일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현실이
우리 공동체의 가슴에 뻥 뚫린 상처를 남기고 있죠. 자동화가 확산되는 걸 보며 차갑고 감정 없는 알고리즘이 내 기술마저 쓸모없게 만들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기술이 우리를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경제적 설자리를 잃게 만드는 속도만 앞당긴 것 같아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월세 낼 필요도 없는 기계들과 경쟁하다 보니 제 노동의 가치가 점점 하찮게 느껴집니다. 학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위한 졸업생들을 계속 배출하고 그들은 빚더미와 절망만 아는 채 사회로 나옵니다. 인간의 존재를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사회에서 생산적인 구성원이란 무엇인지 완전히 새로 정의해야 합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을 찾아보려 해도 다들 줄어드는 밥그릇을 지키느라 너무 바빠서 손을 내밀 여유가 없어요. 현대 노동자의 고립은 비극입니다. 차가운 겨울 안개처럼 도시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조용한 전염병 같아요. 우리 사회의 허리는 사라지고 날아오르거나 바닥으로 추락하거나 둘 중 하나만 남은 험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평범한 사무직만 해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젠 그저 생존 게임의 입장권처럼 느껴집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안정감은 사라지고 월급 한 번만 밀려도 인생이 무너지는 아슬아슬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찬바람은 매달 더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죠. 내수 소비가 줄어든다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새 신발과 전기요금 사이에서 피말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요. 신용카드를 긁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찔립니다. 오지도 않을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 쓰는 건 아닌가 하고요. 자산 가격과 노동 가치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이젠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부도덕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돈을 버는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렸으니까요. 주식시장의 숫자는 상승세로 반짝이는데 지하철에 탄 사람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경제 건전성과 거리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삶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습니다. 제도권에 대한 신뢰는 바닥났습니다. 그들이 내놓는 해결책은 서민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위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어디로 튀어야 할지 모르는 집단적인 분노가 느껴져요.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끓어오르는 좌절감 말이죠. 혁신하라, 적응하라 강요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무슨 혁신을 하란 말입니까?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건 지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잔인한 고문입니다. 청년들이 도박이나 투기에 빠지는 건 평생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삶에서 탈출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부자가 되는 정문이 잠겨버리면 사람들은 위험하고 불안정한 창문, 즉 고위험 코인이나 단타 같은 곳으로 기어오르려 하죠. 우린 느리고 꾸준한 성장을 기다릴 인내심을 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꾸준한 길은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의 구렁텅이로 직행하니까요. 다음 세대는 삶을 의미 있는 여정이 아니라 그저 거래의 연속으로만 여기며 자랄까봐 걱정입니다. 함께 나누는 문화의 아름다움은 모든 것의 가격만 알고 가치는 모르는 시장의 차가운 거래 논리로 대체되고 있어요. 저를 그저 하나의 데이터 조각으로 만들려는 이 시스템 속에서 저는 인간다움을 지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그저 화면 속의 차가운 숫자가 아닙니다. 한계점에 다다른 시스템이 울려대는 경고 사이렌이죠. 수익률 곡선과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노동자 계층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황무지의 지도가 보입니다. 시스템이 자정작용을 한다고들 하지만 그 조정이란 건 우리 집과 희망을 집어삼키는 지각 변동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도는 속도는 느려졌지만 언제 터질지 모를 일을 기다리는 우리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참호 속 병사들처럼 얼마 안 되는 현금을 움켜쥐고 아직 닥치지 않은 경제적 폭격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유동성은 더 이상 금융 용어가 아닙니다. 당장 머물 곳이 있느냐 아니면 길거리로 내쫓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현금을 쥐고 있는 건 사치가 아닙니다. 예고 없는 재앙을 막아줄 유일한 방패죠.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은 고작 몇 퍼센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들의 우유부단함이 초래하는 실제 고통은 시간 단위로 끔찍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쇼핑가에는 깊은 정막이 흐릅니다. 이 고요함은 소비자들이 지쳤다는 그 어떤 시위보다 더 크게 외치고 있죠. 우린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약속했던 안전을 더 이상 주지 않는 사회적 계약에서 근본적으로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현실이 닥치기 전 그 공기 중에 감도는 기묘한 정적, 그 재앙 전야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재앙은 쾅 하고 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이 천천히 고통스럽게 무너져 내리는 방식이죠. 제 통장 잔고가 더 이상 자산 증식의 도구가 아니라
어둡고 낯선 황무지를 건너기 위한 생존 키트처럼 보입니다. 이전 세대들에겐 길을 안내해줄 북극성이 있었지만 우리 하늘엔 곤두박질 치는 시장 그래프의 붉은 섬광만 가득합니다. 기회라는 개념은 이제 회피로 바뀌었습니다. 빚을 피하고 위험을 피하고 기본 생활이 무너지는 걸 피하는 것으로요. 가진 게 적더라도 꽉 붙들고 있는 게 지혜라는 걸 깨닫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일확천금의 환상보다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길 테니까요. 경제가 우리에게 아무런 존엄도 주지 않을 때 우린 글로벌 경기 침체의 그림자 속에서 존엄을 지키며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재앙은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은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걸은 끼니마다, 밀린 청구서마다 그 재앙이 살고 있죠. 거대 시스템이 결국 우릴 지켜주지 못할 때 우린 스스로 회복력을 설계하고 작지만 든든한 지역 내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를 보면 좁은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현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걸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가치관이 뒤틀린 이 시대에 빚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급진적인 반란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시스템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미래를 담보로 빚을 내라고 부추기지만 저는 제가 확실히 가진 것들 위에 저만의 요새를 짓겠습니다. 세상이 고금리 이자와 적자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댈 때 현금이 왕이라는 옛말이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유동성 확보는 탐욕이 아닙니다. 경제적 공기가 희박해져 남들이 숨막혀 할 때 내가 숨쉴 산소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절박함을 노리는 일확천금의 유혹에서 물러나 느리고 지루하지만 안전한 보존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낀 1달러는 시장이 또다시 대가를 요구할 때 제 자유를 위해 싸워줄 병사입니다. 성공의 정의를 다시 내렸습니다. 차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월급이 끊겨도 몇 달이나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워킹 푸어라는 꼬리표는 이제 겉보기엔 부자 같아도 보일러 한번 고장나면 파산할 사람들에게까지 붙고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아무런 온기도 주지 못하는 명품 구독이나 과시용 물건들, 그런 군사를 냉정하게 잘라내며 제 삶을 점검합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는 데엔 묘하고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세상에게서 덜 필요로 하는 데서 오는 해방감이죠. 과거의 폭락장을 공부해보니 70년대와 90년대의 패턴이 지금의 디지털 세상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더군요. 경고는 수익률 곡선과 장바구니 영수증에 적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이죠. 포모에 휩쓸려 남들을 따라 절벽으로 떨어지진 않겠습니다. 모두가 수익 보장을 외칠 때가 투자하기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걸 아니까요. 가족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우리 가족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제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수익입니다. 은행이 뺏어갈 수도 없고 원격 서버의 코드 한 줄로 대체될 수도 없는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난 지금 자립이야말로 현명한 사람들의 새로운 화폐가 되고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긴축 모드로 돌아서는 걸 보며 깨닫습니다. 걔네가 겁먹을 정도면 난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몸을 사려야겠구나 하고요. 기회의 창은 언젠가 열리겠죠. 하지만 부자인 척 흉내내느라 자원을 다 써버리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만 열릴 겁니다. 거품이 걷히고 자산의 진짜 가치가 드러날 때를 기다리며 저는 조용히 총알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이야말로 이 불경기 속에서 가장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게 없으면 공포의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낙엽 신세가 될 테니까요. 저는 지금 새로운 경제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강철 같은 마음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정신이 필요한 때죠. 폭풍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거세고 예측 불가능한 파도라도 견뎌낼 수 있는 배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소비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돈과 마음을 지키는 깨어있는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시대의 가장 큰 자산은 과거의 헛된 사치 없이도 잘 사는 법을 아는 깊고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저는 이웃과 나누는 교환의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거대 은행들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작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있죠. 지금 제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더 이상 시장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단단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른바 재앙이란 건 모든 벽과 영수증에 분명히 적혀있던 경고를 외면한 사람들에게만 재앙일 뿐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세상이 현실을 부정하는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을 때조차도 말이죠. 지평선을 바라볼 때 저는 세상의 종말이 아닌 더 정직한 삶의 방식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마침내 빚으로 쌓아 올린 환상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차갑지만 진실한 새로운 아침의 빛 속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가치는 신용 점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 영혼의 강인함과 인간적인 깊이로 증명될 뿐입니다. 저는 계속 일하고
저축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값진 지혜로 해나갈 것입니다. 시스템은 무너지고 화폐 가치는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적응력이야말로 어느 시대에나 통하는 우리의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무기입니다. 이 변화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포 너머를 바라보고 차분하고 묵묵하게 준비하는 길을 함께 걸었으면 합니다. 돈을 꽉 쥐는 만큼 우리의 인간성도 놓지 맙시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쓸모가 없으니까요. 다가올 시간은 우리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누가 쉽게 무너지고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지 가려내는 시련이 되겠죠. 저는 더 이상 화면 속 숫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숫자들을 다루는 법을 마침내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몰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탐욕의 잿더미 속에서 개인과 사회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손과 또렷한 눈빛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낯선 세상이 무엇을 가져오든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이미 닥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시련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끝내 살아남기에 충분히 강한 존재들입니다.